빠지면 이런 거 이렇게 가서 One of these old days, yeah. One of these old days. Hold on to my one of these old days, yeah. One of these old days. 자, 농구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는 슛에 대해서 배워볼 겁니다. 슛을 던질 수 있어야 우리가 이제 게임에서 득점을 할 수 있고 득점을 많이 한 팀이 이기는 게임이기 때문에 농구에 있어서 슛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슛에 대해서 배워보고 이제 슛을 던지는 연습 방법을 통해서 슛 비거리를 늘리고 그리고 게임에서 그걸 활용해서 더 높은, 더 좋은 슈터가 될 수 있도록 높은 확률을 가진 좋은 슈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중요한 거는 공을 잡는 방법이에요. 공을 잡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이제 평범하게 이렇게 공을 양손으로 이렇게 가볍게 쥐은 상태에서 자, 던지고자 하는 슛의 손의 방향을 이렇게 틀어줍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저는 이제 검지손가락이 이제 정중앙에 오고, 검지손가락이랑 중지손가락이 몸의 정중앙에 오도록 이렇게 공을 잡아주고요. 나머지 손은 이제 가연스럽게 받쳐준 상태에서 손목을, 자, 슛을 던지고자 하는 손의 손목을 뒤로 이렇게 젖혀줍니다. 이 상태에서, 자, 배꼽 밑에다가 이렇게 배꼽 앞 혹은 배꼽 밑에다가 이렇게 가볍게 얹어 놓습니다. 자, 이게 슛을 던지기 전에 가장 기본 자세입니다. 자, 셋업이 완료되었을 때는 공이 정수리. 자, 이게 뭐 이마에 보시면은 이마에 주먹 하나를 올려놨었을 때 닿는 요 정도의 간격. 이 간격에 딱 공에 안착시켜 줄 수 있으면 됩니다. 자, 아까와 같이 슛을 던지기 위한 기본 자세의 공을 잡아준 상태에서 자, 공을 릴리즈 하는 방법입니다. 자, 공을 천천히 자, 배꼽 밑에 두었던 공을 자, 몸을 따라 직선으로 쭉 이렇게 일직선으로 올려서 자, 이렇게 셋업 자세를 만들어 줍니다. 자, 다시 내려와서 다시 몸쪽 따라 일직선으로 쭉 셋업 자세를 만들어줍니다. 다시 내려줍니다. 다시 쭉 올려줍니다. 다시 내려줍니다. 다시 쭉 올려줍니다. 다시 내려줍니다.
자, 이제 슛을 던질 때 셋업을 했을 때 손의 모양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계시는데, 저는 이제 농구를 가르칠 때 학생들한테 이제 학생들이 이제 손목의 형태에 따라서 혹은 손목이 꺾여지는 정도 아니면은 그 사람의 이제 신체 구조적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가지고 교육을 하는데, 뭐 대부분 이제 제가 가르치는 방법은 이 손바닥이 공을 전체가 닿도록 잡는 방법을 알려줘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손바닥이 완전히 공에 이렇게 닿아 있게끔 제가 슛을 가르치는데, 이 가르치는 이유는 간단해요. 슛을 던졌을 때 손의 면적이 잘 닿아 있으면은 공을 던졌을 때 스핀이 훨씬 더 잘 걸리기 때문에 저는 이 방법을 많이 선호하는 편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손바닥에서 되게 찐득하게 이렇게 빠져나가는 걸 볼 수 있는데, 스핀이 잘 걸리고 스핀이 잘 걸리는 만큼 스냅이 잘 걸리면서 공이 들어가는 성공률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지금 공이 정확하게 들어갔다가 저한테 들어오는 걸 보셨죠? 이것 때문에 제가 슛을 던질 때 저는 이렇게 가르치는 걸 가르칩니다. 근데 대부분 반드시 이게 다 되는 사람은 없어요. 이거는 이제 가르치시는 교육하시는 분들에 따라 가지고 굉장히 이야기도 많이 다르고 또 다른 방법을 알려주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게 반드시 정답은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예를 들어서 손목이 이렇게 완전히, 지금 보시면 제가 이걸 이제 디그립이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이제 농구에서 이거 디그립이라고 많이 하는데, 자, 이제 용어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C그립. 자, 공을 이렇게 손목이 젖혀지지 않는 상태에서 던지는 C그립과 D그립. 이렇게 두 가지로 이제 제가 나누는데, 자, C그립으로 던져도 돼요. 근데 C그립으로 던져도 되는 학생들이 있어요. 어떤 학생들이 있냐면은, 자, 공을 던졌을 때 공이 손목에 잘 안 젖혀지는 학생들. 보통 이런 학생들은 이 자세가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던지려고 하면은 굉장히 어색하게 손목이 굉장히 반응이 늦거나 아니면은 손목을 접었을 때 굉장히 뭉툭한 느낌을 많이 받는다고 얘기를 많이 해요. 보통 그런 학생들은 제가 이제 뭐 손목을 다 젖히지 않아도 되는 대신에 이제 이렇게 손을 조금 이렇게 여기 공간을 일부러 살짝 떼어놓은 상태에서 던지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자, 제가 가르치는 방법. 자, 그리고 이제 학생들은 이제 손목이 잘 안 젖히는 학생들한테는 이렇게 가르쳐요. 근데 공을 잡았을 때 반드시 주의해야 되는 게 몇 가지 있어요. 절대 하면 안 되는 거. 공을 잡았을 때 공통이에요. 이렇게 잡든 내가 뭐 이렇게 C 그립을 잡든 D 그립을 잡든 공통적인 게 있다면은 절대로 공을 이렇게 잡지 마세요. 이건 절대로 하면 안 되는 방법입니다. 왜냐면은 손을 이렇게 스냅을 제대로 주기가 어려운 형태이고, 손끝으로 긁기에 굉장히 불편한 자세이고, 그리고 슛폼이 깨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던지다 보면은 사람의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게 돼요. 이게 손에 이게 공이 닿아 있는 쪽에 집중이 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고, 손가락에 힘이 들어간 상태에서는 스냅을 줬을 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틀어져요, 자세가. 슛이 이렇게 되는 학생들 많이 봤어요. 이런 학생들은 공을 잡는 방법부터 다시 천천히 익히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손을 부드럽게 터치하는 거예요. 전체가 다 닿도록. 자, 그 상태에서 손목만 딱 젖혔을 때 이 모양, 지금 보시는 이 모양이 나오는 게 가장 좋아요. 어차피 사람 몸의 형태에 따라서 이 가운데에 있는 공간이 조금 남아요. 하지만 최대한 저는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 공간은 남더라도 손바닥 전체가 웬만큼 공에 닿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자, 이 부분은 반드시 제가 하는 방법이 옳은 건 아니니까, 자, 여러분들이 참고해 두시고 본인이 맞는 방법으로 쓰시되, 궁금하신 부분이 있거나 저한테 뭐 알고 싶은 게 있으면은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친절하게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말한 것들을 종합해가지고 자, 연습하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자, 공을 잡는 방법, 아까 말했던, 자, 슛을 쏘고자 하는 손의 방향을 틀어주고 손목을 뒤에 젖혀준 상태에서, 자, D그립을 만들어준 상태에서 공을 부드럽게 전체가 닿도록 만들어줍니다. 그 상태에서 받치는 손을 옆에다 살짝 받쳐놓고, 자, 배꼽 밑에다 딱 이렇게 가볍게 듭니다. 팔꿈치를 좁히고, 자, 이 상태에서 팔꿈치를 좁힌 상태에서 부드럽게 끌어올립니다. 다시 내립니다. 다시 올립니다. 다시 내립니다. 다시 올립니다. 다시 내립니다. 여기서 포인트가 있다면 팔꿈치가 이 어깨선 보이시죠? 자, 지금 제가 몸에 보이면 이 어깨선 있잖아요. 어깨선이 이렇게 있는데 이 어깨선 바깥으로 팔꿈치가 이렇게 벌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팔꿈치가 어깨선 바깥으로 벌어지면 손목을 썼을 때 지금처럼 이렇게 틀어지게 되고, 팔꿈치가 어깨선 안쪽으로 이렇게 집어넣으면 손목을 줬을 때 틀어지지 않습니다. 지금처럼. 틀어지지 않고 공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직선으로 갈 수 있어요. 하지만
팔이 틀어지면 이렇게 옆으로 갑니다. 사람 손목이라는 게 일직선으로만 이렇게 부드럽게 접어질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접어지도록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손이 틀어지거나 뭐 손가락을 쓰지 않는 이상 손을 이렇게 아까 알려주신 대로 부드럽게 넓게 잡은 상태에서 D그립을 유지해서 손목을 주면은 지금처럼 빠지지 않고 직선으로 떨어져요. 공은 무조건. 그렇기 때문에 이 손목이 틀어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팔꿈치는 안쪽으로 집어넣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연습을 할 때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힘을 꽉 줘야 되냐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어떤 느낌으로 줘야 되냐면은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자, 여러분 계란을 여기 겨드랑이에다 계란을 품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이제 겨드랑이를 벌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계란이 떨어지겠죠. 네, 그럼 계란이 떨어지지 않으려면 잡아야 되는데 너무 세게 주면 안에서 계란이 터져버리겠죠. 그러니까 계란을 여기 겨드랑이 공간에다가 자연스럽게 품고 있다는 형태를 두고 자, 이 상태에서 이 상태를 유지한 상태에서 부드럽게 올려서 손목스냅까지 연결해주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자, 지금처럼 굉장히 공이 일직선으로 잘 나갔죠? 지금 이게 슛의 원리예요, 기본적인. 네, 밑에서 내려가는 힘을 그대로 올라가는 힘까지 전달해서 마지막에 손목 스냅을 통해서 공의 정확도를 완전하게 만들어줍니다. 무릎과 손목 스냅에서 지금 들어가지 않았어도 일직선이고 되게 비슷한 방향으로 갔는데 굉장히 연습이 잘 되겠다는 느낌인 거예요. 일단 좌우로 빠지지 않는 걸 볼 수 있거든요. 손목 스냅을 줘도 내 공이 좌우로 빠지지 않고 똑같은 위치를 계속 맞고 있다는 거는 내가 슛을 일반적이게 던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이제 조금만 더 신경을 써주면 이제 공이 들어가겠죠? 자, 이번에는 슛의 릴리즈 관련해 슛을 던지는 이제 릴리즈에 관련해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앞선의 이 부분에 살짝 생략을 하고 자, 공을 이렇게 공을 올려놓은 셋업 자세를 만들었을 때 자, 어떻게 릴리즈 해야 되느냐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어깨랑 지금 보시면 어깨랑 손목 사이에 이 사이에 연장선을 긋고 이 연장선 사이에 팔꿈치가 들어간다. 이 연장선 사이에 팔꿈치가 들어간다 생각하고 펴주면 됩니다. 이때 펴주는데 자, 폈을 때 서서히 펴주면서 손이 이제 다 펴주려고 할 때쯤에 이 끝에쯤 부분, 이 부분에서부터 손목 스냅을 주면 돼요. 자, 지금 보시면 자, 어깨랑 손목 사이에 팔꿈치가 들어가 여기쯤에 한 이쯤이 되겠죠? 이쯤에 팔꿈치가 들어간다 생각하고 슛을 던지면 됩니다. 자, 손목 스냅을 줍니다. 천천히. 자, 이렇게 연습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방금 이제 공을 리프팅하는 이 과정을 셋업까지 올라가기 전에 이 전 과정을 무릎과 연동해서 연습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연습 방법은 간단합니다. 자, 무릎이 하나 둘이면은 슛도 하나 둘이에요. 자, 어떻게 하나 둘이냐? 자, 무릎이 낮아질 때 한 번, 그리고 슛도 한 번이에요. 자, 1번을 맞춥니다. 하나, 둘. 하나, 둘. 다시 하나, 둘. 다시 본 것처럼 하나, 둘. 자, 서 있는 자세는 앞으로 숙이는 자세가 아니라 앞으로 이렇게 허리를 숙이고 잡는 게 아니라 몸을 곧게 만들어준 상태에서 편안하게 그냥 서 있는 자세를 취한 상태에서 시시하면 됩니다. 자, 무릎이 낮아지면서 하나, 올라가면서 하나 맞춰서 자, 이걸 한 번으로 치고 두 번을 슛. 이렇게 연습을 해줍니다. 지금 보면 구분 동작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실제로 슛 던질 때는 구분 동작으로 해버리면은 공이 자, 이렇게 공이 이렇게 빠져나가 버립니다.
관성의 법칙 때문에, 올라가고 있던 관성의 힘 법칙 때문에 내가 멈췄을 때 손에서 이렇게 빠져나가게 돼요. 그래서 무릎을 낮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무릎을 낮춰주면서 이걸 맞춰주고 던지는 동작까지 같이 맞춰서 이 하나의 동작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절대로 이거를 슛 던질 때, 실제 연습할 때, 혹은 이제 슛 연습을 하거나 아니면 실제 게임에서 끊어서 던지는 게 아닌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생각하고 부드럽게 연습을 해주시는 걸 포인트로 잡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골대를 보고 던졌을 때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드럽게 연습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처음에는 다들 이렇게 원거리 슛을 던지는 게 익숙하지가 않을 거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먼 위치에서 던질 필요 없이 굉장히 가까운 골 밑에서부터 연습하시는 걸 굉장히 많이 추천을 해드려요. 보통은 자기 적정거리라는 거를, 자신의 적정거리가 보통 생성되지 않으신 분들은 가까운 거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자, 간단히 약한 무릎과 손목 스냅의 연동을 이용해가지고 던질 수 있도록 합니다. 지금처럼은 완벽하게 연습할 수만 있어도 자세가 몸이 조금씩 익으면서 비거리에 욕심이 생길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조금씩 이제 물러나면서 연습을 해주시면 됩니다. 슛 연습할 때는 처음에 배우시는 분들은 비거리에 너무 지나치게 욕심을 내지 마시고 가까운 거리부터 천천히 자기가 익숙해지면서, 자세에 익숙해지면서 자세가 망가지지 않는 선에서 조금씩 늘려나가면서 연습하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추천해 드리니까 이렇게 한번 연습하시는 거를 저희가 추천해 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배워본 건 이제 슛을 던지는 것까지 됐으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배워야 되는 건 팔로우스루예요. 공을 던졌을 때, 공 던지고 나서 슛 던지고 나서 손 처리가 대부분 이렇게 끊어서 이렇게 던지시는 분들도 많고, 이렇게 막 몸을 이렇게 벌어지시는 분들도 많은데, 슛을 던졌을 때는 팔로우스루라고 해서 공을 끝까지 집중력 있게 자세를 유지해서 던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슛을 던졌을 때 이렇게 끊어서 던지는 사람들은 끝에 공이 가면서 공도 살짝 흔들려요. 내 정확도가 살짝 틀어진다는, 내 정확도에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스냅을 잘 주면 되지만 스냅을 잘 주더라도 끊어서 던져버리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이런 식으로 살짝 틀어질 수 있어요. 지금처럼. 그런데 내가 손목 스냅을 정확하게 주고 팔로우스루를 끝까지 주면, 자, 떨어지지 않고, 자, 아까 전에 이쪽으로 떨어졌던 게 지금 이쪽으로 떨어졌죠? 지금 정확하게 몸쪽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 볼 수 있어요. 팔로우스루는 이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공이 흔들려요. 끊어서 던지면은 내 손 끝에 감각에 따라 가지고 정확하게 떨어질 수도 있지만, 대부분 보시면은 공이 바운드 되고 난 다음에 이 상황을 보시면 돼요. 자, 끊어서 던지면, 자, 바운드 되고 나서도 옆으로 많이 빠지고, 중앙으로 가더라도 옆으로 이렇게 지금 내 몸의 중심에서 많이 빠지는데, 자, 스모크 스냅을 끝까지 주면은, 자, 내 몸의 중심에서 많이 안 떨어져요. 내 쪽으로 이렇게 정중앙으로 돌아간다고요. 왜 정확하게 공이 돌아옵니다. 지금 이 현상은 지금 연습할 때만 드러나는 게 아니라 실제 농구 게임에서도 충분히 드러나요. 그래서 끊어서 던지지 말고 팔로우스루를 끝까지 해서 던져야 되는 이유입니다. 이게 공을 이렇게 끊어서 던지지 말고 끝까지 팔로우스루를 해서 정확도가 틀어지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걸 굉장히 중요시해야 됩니다. 선수들이 슛 던지고 나서 이러고 가만히 있는 이유는 괜히 이게 이제 멋있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끝까지 공을 집중력 있게 내가 공을 스냅을 통해서 밀어내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하는 게 아니에요, 선수들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슈팅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이 연습, 지금 보여주시는 영상이 보여드리는 것처럼 굉장히 신경을 써서 많이 연습을 해야 돼요. 일단은 첫 번째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공을 절대 이렇게 잡지 않는다. 자, 공은 손바닥이 전체가 부드럽게 잘 닿도록 연습을 해주고, 자,
D그립을 잡되 저희가 D그립이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C그립으로 잡아도 됩니다. 지금처럼 C그립으로 잡아도 되는데 손 전체가 다 닿을 수 있도록 부드럽게 네 자연스럽게 이렇게 다 닿을 수 있도록 자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자 보이시죠? 공간이 없죠? 자 이렇게 잡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이렇게 잡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네 그래서 가능하시면 D그립을 제가 추천을 해드리고 자 D그립을 준 상태에서 스냅을 이렇게 줄 수 있는 연습을 합니다. 공을 올릴 때는 몸쪽에 가깝게 붙인 상태에서 일직선으로 이렇게 올라올 수 있도록 일직선으로 자 일직선으로 공이 이렇게 올라올 수 있도록 연습을 하고 자 아까 말했던 주먹 한 공간 주먹 하나 공간 정도에 딱 이렇게 셋업을 해 놓으시고 자 던질 때는 자 어깨랑 손목 사이에 팔꿈치가 여기에 들어간다 생각하고 연장선 방향으로 스냅 이렇게 슛을 던질 수 있도록 합니다. 자 그래서 한 번에 연습할 때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 번에 슛을 연습할 때 어떻게 연습해야 되는지 자 리듬을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연습을 할 때는 반드시 무릎을 쏴야 무릎이랑 같이 연동해 줍니다. 아까 보여주는 것처럼 슛을 두 동작으로 나눠서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나눠서 연습하도록 합니다. 자 오늘도 이거는 집에서도 리프팅 아까 전에 슛을 던지는 과정을 제외한 이렇게 공을 잡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공을 이렇게 끌어올리는 리프팅이랑 손목 스냅 집에서 이제 간단하게 내 앞에 이렇게 떨어질 수 있게끔 손목 스냅을 연습하는 거는 충분히 집에서도 연습을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농구공이 있다면 농구공을 가지고 혹은 뭐 다른 공을 가지고 연습을 해도 좋아요. 그러니까 다른 공을 가지고도 연습을 해서 다음에 수업에 만났을 때 제가 또 슛에 대해서 봐줄 수 있는 시간 가지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Clear out here now. Henson came for the double team. Kyle Korver drills the long three-pointer off that heavy collision. Korver off that screen, off the bounce. Top three over Harris. Are you serious? The inbounder. James bounces to Korver. A three on the way. He knocks it down. Kyle Korver has cut it to one. Jazz going to have to play a mistake-free fourth quarter, suffice it to say. Korver squares up and hits it again for three. The game changer coming to life in the cube. Korver coming off, the game changer rises up deep in the cube. So Korver with 10 Korver hesitant. Got to go to work off the bounce.
He drained it. Kyle Korver. He went J.R. Smith on him the tough way. This took concentration off the dribble. Yes, it did. He did a good job of getting the open spot. James now the point guard. Out to Korver. Korver launches. Korver hits. 15 points here in the quarter for Korver. It's a 2-point game. Korver. Jeff Green out there from the elbow. Korver pulling the trigger and knocks it down because he was fouled. Then they bring Korver back the opposite direction, deep in the queue. Looking for his 16th career. 20,562. His closest friends wanted the same thing. Wade, or excuse me, J.R. Smith with a knockaway. That was great read by Kyle J.R. Korver. The bottom for three. He knocked it down from Garfield Heights. Going to work again. Korver knocks it down from North Royalton. Oh my goodness! I got him where I want him now. 22 feet from there. Kyle Korver sends it out, hits it. He knocked it down from Fairview Park. All right, Korver get out. He kind of lost control of it. And he said, "That's far enough right there." Knocked it down. Yeah, he's got quite a record here. 4-0, not a lot, but still. Kyle Korver. Double clutch! He went J.R. Smith on him the toughest way as he hit it. You're in a tough predicament tonight. Our ATT high-speed replay, as Kyle Korver did indeed look like he drew some contact. It did look like the defender grabbed his arm on the way by. Easy opportunities tonight. 12 miscues, seems like more. Korver. And he was fouled! Looking for an absolute filthy 4-point play. Time they find him deep in the queue, and he's fouled. He's got 16 career 4-point plays. Not many have come tougher than that one. You're right, because they were anticipating that. But man, this sure makes you feel like the Timberwolves, they on a given night, they clearly can play with and beat anybody in this league. Talked about, they're not having that right now. Derrick Rose showing a little athleticism there on that block. Nice pass there by J.R. Smith. J.R.'s been struggling with his three-point shooting. Bench. Korver fires another three. That's Guys are just too good. 41-40, Brooklyn back in front. Kyle Korver. Good again! He's gone video game on him here in the second quarter. To know your personnel. Korver doing a good job. Of New England, he's from South Portland, Maine, and a bit of Australian, spent a lot of time in Australia. That's a three-pointer for Kyle Korver. Hood, LeBron, Korver for three. James out to low. Corner three for Korver. Thompson another rebound. Korver tries it again. Green out top. Korver gets rid of it quickly, and nobody does it better. Out quick. Always behind you, running the score. And that was a Time Morris who posted up against Kyle Korver. LeBron calls him up, calls him off in defense. Korver drills the three. Comes off the screen, catch and shoots immediately. Big time shot. Al Horford contests from in front. Smart from behind. He may have gotten hit. James to Korver, fake. At an open look, now fires and hits. Kyle Korver makes it a 1-point game. Draymond Green plays the passing lane, which opens up Kyle Korver's shooting hand. He knocks it in.